오늘은 폴리선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선. 폴리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안 나겠죠? 자, 어디서 배웠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폴리선. 얘네들이 폴리선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사각형이나 혹은 정다각형, 그러니까 렉탱이나 폴리곤은 폴리선입니다 라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얘네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하나로 쭉 다 이어진 선입니다. 두 번째는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다 이어진 거 확인했고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폴리선을 만드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P라인, P에디트 말고 폴리선을 만드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다 배웠다 그랬어요. 다 배웠다 그랬어요. 그죠?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어떻게 해요? 선을 조인하면 뭘로 바뀐다고요? 폴리선으로 바뀌어요. 이해되시나요? 요거 확인해 볼게요. 라인. 자, 조인. 폴리선. 자, 다시 볼까요?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정되나요?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인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라면 그냥 라인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동일선상이 아니고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는 뭘로 바꿔줘요? 폴리라인으로 바꿔줘요. P라인으로 바꿔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지금 보셨던 이 조인이라는 원래 명령, 조인의 명령어의 원래 명령어가 P에디트입니다. P에디트 안에 조인이 있었어요. 보세요. 자, 분해하고, 자, P에디트. 그러면 얘가 폴리라인을 물어봐요. 폴리라인 선택해 주세요. 선택을 했더니 이 선이 분해를 했으니까 폴리라인이 아니고 일반 라인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정말 하나로 바꾸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yes.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조인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사람들이 이 뒤에 있는 명령어 하나도 안 써요. 3D를 할 때 이 조인하고 클로즈하고 두 가지만 씁니다. 우리는 CAD 3D를 안 해요. 대신에 스케치업 3D를 할 겁니다. 근데 CAD 3D 넘어갈 때 딱 두 개 필요해요. 이 클로즈하고 조인하고. P라인으로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고 라인이나 서클로 도면을 그리고 이 조인을 가지고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지 클로즈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게 바로 여기 클로즈 기능이에요. 조인, 나머지 객체들 선택, 그리고 엔터. 자, 여기도 위드라는 게 존재해요. 맞나요? 사람들이 이것만 쓴 거예요. P라인도 안 쓰고 P에디트에 조인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사에서 이거 P에디트에 조인만 쓰네? 그리고 조인 명령을 따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조인 명령어의 원류가 바로 P에디트의 조인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P라인을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여기 명령어가 없어요. 명령어 없습니다. 직접 쓰셔야 돼요. P라인 그리고 엔터. 시작점 넥스트 포인트 어떤가요? 그냥 쭉 그려지네요. 일반 라인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좌표도 써보시고 그 다음에 좌표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도 보세요. 똑같습니다. 자, P라인. 자, 시작점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 하프 위드하고 위드가 나오죠. 하프 위드는 반폭이란 뜻이고 위드는 폭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위드를 쓰던가 하프 위드를 쓰던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위드를 쓸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드를 누르니까 스타팅 위드, 선의 시작하는 부분의 두께, 예를 들어서 10, 그리고 엔터. 끝나는 부분, 선의 끝나는 부분의 두께 똑같이 내려옵니다. 10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굵은 선이 그려지겠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얼마든지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with 0 엔터 0 엔터. 다시 with 10 엔터 10 엔터. 다시 with 0 엔터 0 엔터. 다시 with 10 엔터 10 엔터. 어떤가요? 선이 여러 가지 굵기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폭으로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P라인. 자, 시작점을 0을 쓰고 끝나는 점에다 10을 썼습니다. 화살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with 0 엔터 0 엔터. 다시 with 10 엔터 0 엔터. 다시 볼까요? 라인 with 10 엔터 0 엔터. 다시 with 0 엔터 10 엔터. 다시 with 0 엔터 0 엔터. 화살표 모양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P라인. 중간에 여기 아크가 있어요. 이렇게 아크로 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라인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선을 바꿀 수 있고, 다시 아크. 보시면 뭐 중심 방식, 앵글 방식. 자, 앵글 방식. 자, 앵글 120도. 그래서 중심 끝점의 위치 지정하면 중심점은 알아서 찾아줍니다. 중심 방식, 중심점의 위치를 이와 같이 클릭해주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죠. 뭐 다이렉션, 접선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홀을 그릴 수도 있고, 라디어스, 반지름이네요. 반지름.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고, 세컨 포인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위치에 대한, 그러니까 앵글, 뭐 센터, 다이렉션, 라디어스, 세컨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눌러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해보시죠. 다시 라인 누르면 이렇게 선으로 바꿔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P라인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P-에디트요. P-에디트 그러면 셀렉트 폴리라인이라고 뜹니다. 폴리선을 선택하라고 뜨죠? 폴리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수정 명령어에 들어가요. 여기 엔터 옵션에서 클로즈라는 메시지가 있죠? 왜냐하면 도형이 현재 오픈되어 있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닫힌 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가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오픈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이렇게 도형이 닫힌 도형이면 여기가 클로즈가 아니고 오픈으로 바뀝니다. 얘를 누르면 도형이 오픈된 거 보이시죠? 열린 도형인데 여기 메뉴가 클로즈로 다시 바뀌어요. 열렸으니까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열려있는 도형, 계곡선이라 그러죠. 계곡선이니까 폐곡선으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령어가 클로즈라는 메뉴가 뜨는 거고, 폐곡선이면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픈이란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가지고 3D 현재 이 도형이 폐곡선인지 계곡선인지를 체크하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클로즈가 뜨면 이거 어딘가 오픈되어 있구나, 오픈되어 있으니까 닫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인은 이미 됐고, 위드 선 굵기죠. 자, 10mm.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P-에디트. 여기 보시면 그 피트 커브가 있네요. 이렇게 피트 커브, 스플라인 커브.
이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스플라인에서. CV 커브하고 피트 커브하고 기억나시나요? 제가 스플라인 커브를 설명하면서 곡선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 하나는 접선으로 곡선의 반경을 계산하는 곡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여기 피트가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 이 스플라인이 접선으로 그 곡선을 계산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P라인, 자, 50, 50, 50, 전에도 이거 했었죠? 자, 한 변의 길이가 50인 선들을 제가 대략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네들을 카피를 하죠. 한 번 카피하고, 두 번 카피하고, 피에디트, 피트 커브, 스플라인 커브. 자, 카피. 어떤가요? 눈에 확 들어오죠?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멀티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라인 명령어는 3개입니다. 멀티라인 명령어 3개예요. 근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멀티라인은 완벽한 명령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에러가 있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멀티라인을 쓰셔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걸 안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건 그만큼 많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티라인이라는 건 다중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특히 언제 쓰냐면 건축에 벽선을 그릴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명령어가 멀티라인입니다. 자, 건축의 벽선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첫 번째 여기 기출문제라는 거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오픈해 보실까요? 자, 위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을 보면 이렇게 실기 이제 내용이 이렇게 종이가 2장 나와요. 요구사항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 여기 보시면 A 부분 단면 상세 축척 40분의 1, 남측 이면도 축척 50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이 나오죠. 벽체, 외벽,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0.5B, 단열재, 시멘트 벽돌 1.0B로 하시오. 우리 어저께 벽돌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자, 1B면 200mm입니다. 190, 그죠? 190mm인데, 우리 그냥 200mm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 0.5B면 90mm죠. 이걸 그냥 100mm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벽돌의 크기를 200, 100, 70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10mm를 더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줄눈이요. 줄눈이 10mm가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에서는 그 크기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190에 90에 57로 계산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면 그릴 때는 그냥 200에 100에 7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바로 여기. 그 다음에 내벽은 두께 1.0B 시멘트 벽돌 쌓기로 하시오. 근데 여기 단열재 보이시죠? 외벽은 120mm. 그러니까 여기 100mm, 200mm, 그럼 총 300mm죠? 여기에 외벽 120mm. 그러면 총 얼마예요? 420mm. 내벽은 단열재가 없으니까 200mm.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외벽 같은 경우는 제일 안쪽 선, 중심선, 그 다음에 시멘트 벽돌선, 단열재선, 그 다음 외벽선, 총 5개 선이 쭉 그려져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처마 나오면 처마는 550mm 주세요. 그 다음 반자 높이가 천고라 그랬죠? 천정 높이
2400mm 하세요. 창호는 목재 창호로 하되 이중창인 경우는 알루미늄 셰시로 하세요. 요거는 이제 치수를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10mm 작게. 안 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자,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 온돌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부 캐노피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캐노피가 뭐냐면, 여러분들 출입구에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거 캐노피라고 해요. 이거 어디 가면 쉽게 보냐면 초등학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기억나나요? 한 5, 6학년 때 교실 들어갈 때 어떻게 하나요? 그 실내화 갈아 신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로 그 실내화 갈아 신는 문 위에가 뭔가 있죠.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비를 잠깐 피할 수 있게끔 해놓습니다. 그게 캐노피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그 평면도에 표시되지 않은 현관 상부 캐노피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현관에 캐노피가 표시 안 돼 있으면 그리지 말란 얘기예요. 만약에 표시돼 있으면 그리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이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 시험 문제는 캐노피가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여기 정답지 올려놓은 것도 이 캐노피가 다 있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어서 캐노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의 색깔과 선의 굵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뭐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네요. 뭐 시간 있고 뭐 나머지 나오네요. 뭐 이런 표제란을 좌상단에다 그리란 얘기고, 테두리선은 뭐 10mm 여백으로 합니다 라고 돼 있고, 바로 여기 평면도 보이시나요? 얘를 그릴 겁니다. 이 평면도를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겁니다. 기존에 그리는 방식, 그 다음에 M라인을 활용한 방식, 두 가지를 그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레이어. 첫 번째는 중심선이고, 두 번째는 단면선이고. 중심선이니까 선 불러와야 되겠죠? 센터. 자, X라인. 자, 일치 스케일 50. 너무 큰가? 자, 여기서부터 그릴 겁니다. 여기는 이 선 있죠? 여기는 이 중심선과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옵셋 4200. 그냥 보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1800, 1600, 1900, 4500. 트림으로 자르고, 다시 옵셋 4300, 다시 2400, 다시 3000. 다시 자르고, 자, 옵셋 1300. 자, 트림으로, 자, 자르고, 다시 옵셋 3300, 다시 4000, 다시 3600. 자, 디스턴스 여기가 1800. 네, 맞네요. 자, 선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옵셋 2100, 1200. 그리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네요. 필렛, 나머지 트림, 다시 트림,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중심선에서 여기 중심선까지 그리고 중간점에서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라인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선을 하나 그리고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중심 다 그렸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중심선이잖아요. 자, 중심선이 여기 있죠. 자,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가 있고 단열재가 있고 마감벽이 있고 이해되시나요? 이 중심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심선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벽체의 중심선 기준 잡기. 자, 1번 전체 벽의 중심에 중심선을 그려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옵셋 420 나누기 2 그 다음에 여긴 내벽이니까 100mm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옵셋 안쪽이 아니 바깥쪽이 0.5b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100mm 그 다음 단열재 120mm 자 이렇게요.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선이 어디 있어요? 단열재 요 끄트머리에 걸려 있죠.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요것만 여기까지만 그려보세요. 여기까지만 그려보세요. 다른 더 그릴 필요 없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중.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하중을 지탱하는 벽에 중심선을 그려도 중심선을 허용합니다. 이 두 번째 안이 언제지? 17년인가? 2007년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 10년 전쯤 바뀌었어요. 그래서 벽체의 중심선이 두 개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이거 정답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넣고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는 게 건물의 기초예요. 건물의 기초인데 중간에 것을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그려요. 벽 전체에 중심선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내벽에 중심선 있죠. 자, 요만큼이 어떻게 됐나요? 벽체가 깎였죠. 다시 말하면 여긴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건물의 힘이 다 여기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분산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벽체의 중심선이 저 하중, 즉
힘이라는 얘기예요. 하중이라는 얘기는 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하중이면 건물의 자중이라고도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내리 누르는 힘. 건물이 무게가 있겠죠, 그죠? 근데 위에서 이렇게 눌러 내리는 힘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중이라고 부릅니다. 하중 또는 자기 스스로 누르는 힘, 이런 건 자중.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저 벽에 중심선을 두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중심선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가요. 2개가 나와요.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설령 내가 이렇게 그릴지라도 평면도에 중심선이 여기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중심선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절대로 못 그려요. 여기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이게 정답이에요. 얘도 이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평면도에 따라서 중심선이 일로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자 보세요. 얘는 어디 있어요? 중심선이? 벽체의 중심선이 내벽선에 있죠. 두 번째 방법이에요. 실제로 실무에서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써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왜 많이 쓸까요? 왜 많이 쓸까요? 실제로 법안이 나오기 이전에도 이렇게 그렸어요. 법안이 나오기도 전에, 바뀌기도 전에 다 이렇게 그렸어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되게 쉬워요. 방이 좀 더 넓어지잖아요. 그죠? 보세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방이 좁아지죠. 그죠? 근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싹 나가잖아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벽체가 다 바깥으로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방이 더 커져 버립니다. 실제 면적이 더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법안이 바뀌기 전에도 이렇게 설계를 했고, 또 법안이 바뀐 뒤에도 이렇게 설계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평수가 넓어지거든요. 건물의 실제 평수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중심선으로 잽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00m 제곱이에요. 또는 여기 32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중심선으로 이렇게 측정한 겁니다. 평면도에 이 중심선을 이용해서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평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어때요? 벽체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두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죠. 자, 옵셋 100mm. 안쪽으로 이렇게 100mm. 자, 트림, 필렛. 자, 얘네들이 뭐예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되겠군요. 옵셋 100mm.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부 다 100mm를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내벽이 200mm잖아요. 그러니까 100mm씩. 요령이 하나 더 있다면 뭐냐면, 필렛을 한번 쓰고 조인을 한번 하세요. 바뀌었죠,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폴리선이죠. 폴리선을 필렛하면 어떻게 될까요? 폴리선을 필렛하면 이렇게 폴리선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필렛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폴리선을 필렛하면 폴리선이 돼버려요. 자, 여기도 트림으로 끊어주고,
트림으로 끊어줄 때는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트림으로 끊어주고 작업하시면 돼요. 자, 전체 다 돌아갔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필렛 하셔도 돼요. 트림 필렛만 열심히 쓰시면 돼요. 다 됐네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얘는 뭐냐면 이건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짓잖아요. 이게 지금 철근 콘크리트예요. 철근 콘크리트는 그러니까 벽돌과 똑같은 크기로 벽을 먼저 올려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고 그 위에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단열재를 쌓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린 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고, 자, 제가 제일 바깥선만 다 P라인으로 연결해 놨잖아요. 단열재가 몇 mm요? 120mm요. 보세요. 120mm 옵셋 했죠. 근데 다른데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옵셋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벽돌 0.5B, 즉 100mm 다 그려졌네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려요. 보통 실무에서 도면 그려, 평면도 그리세요. 그럼 대부분 다 이렇게 그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멀티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중심선만 복사해 보도록 하죠. 여기 외형선을 제가 잠그고요. 카피, 전체 선택하고 샥. 그러면 중심선만 빠져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시 풀면 작업이 되겠죠? 잠근다는 건 이런 개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밑에다 조금 내용을 더 추가해 놨어요. 여기 이제 멀티라인 그릴 때 참조사항이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리는 이 내벽선의 두께는 200mm죠. 그리고 여기가 단열재입니다. 그죠? 120mm, 여기가 외벽입니다. 100mm. 근데 중요한 거는 멀티라인은 치수를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여기 중심,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100mm 떨어져 있고 합산해서 220mm, 320mm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선의 위치를 중심에서 얼마까지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겁니다. 100mm 떨어져 있고 120mm 떨어져 있고 이건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중심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거죠. 이걸 적어줘야 돼요.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자꾸 쓰냐면 100,
120, 100 어떻게 돼요? 선이 올라가다 말죠. 중심선에서 그러니까 제로에서 선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넣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멀티라인을 그리실 때 요령이 뭐냐면 중심선은 지금처럼 미리 그려놓고 멀티라인에선 생략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선이 몇 개 들어가요? 4개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자, 멀티라인 스타일, ML 스타일 먼저 써보도록 하죠. ML 스타일. 멀티라인 스타일은 new와 modify로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load save라는 명령어로 외부 파일에다 저장할 수 있어요. save 그러면 외부의 파일에다 저장하는 거고 load는 외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멀티라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new 버튼을 눌러보죠. 그러면 이렇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기존에 내가 선택한 멀티라인에서 복사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에서 복사해서 씁니다. 자, 먼저 W200부터 가죠. W가 뭐냐면 월이요. 벽이고 두께가 200mm. 내벽이 200mm잖아요. 그래서 W200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Continue.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쪽은 다 잊으셔도 좋아요. 이쪽은 나중에 설명드려 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엘리먼트라고 하는 항목만 씁니다. 이 맨 위에 디스크립션은 주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벽체 200mm 이렇게 쓰면 이거는 200mm 벽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바로 이 부분 0.5 마이너스 0.5 돼 있죠. 근데 중심선 기준으로 0.5 마이너스 0.5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을 하면 바로 이 0.5 값이 바로 이리로 들어옵니다. 선의 색상, 선의 종류를 다 각각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다 각각 지정해 주는 건 너무 어렵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냥 레이어를 이용해서 쓰라고 냅두는 겁니다. 자, 여기가 플러스 100, 여기는 마이너스 100. 이렇게요. 여기 클릭해 버리면 돼요. 클릭하면 이렇게 값이 바뀝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OK. 그러면 이와 같이 W200이 들어옵니다. 여기 선택할 때 이렇게 주석이 여기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를 선택하고 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타트 위드가 스탠다드로 나와요. 근데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W200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W420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외벽은 420이에요. 그죠? 자, Continue. 자, 2개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려야 될 건 선이 4개예요. Add 버튼 누르시면 2개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물론 Delete 버튼 누르면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개 더 추가. 자, 하나는 중심에서 얼마 떨어져 있다고요? 220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런. 다른 하나는요. 중심에서 얼마 떨어져 있다고요? 320 떨어져 있다고요. 순서대로 마이너스 100, 100, 220, 320.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들어가게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내용을 바꿔야죠. 벽체 420. 그리고 OK.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에 벽체선이 4개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하고 Set Current. Set Current란 얘기는 뭐예요? 내가 현재 작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고 OK.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M라인이요. 자, 멀티라인. 자, 멀티라인 명령을 내리시고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저스티피케이션이 탑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탑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중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여기가 탑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 여기에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바툼은 어디냐면 제일 아래 마이너스 값 있죠. 바로 이 자리에 잡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제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스케일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20. 20배 커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반드시 고쳐야 돼요. 얼마로 고쳐야 될까요? 0일까요? 1일까요? 종종 이거 0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놓고 반드시 불러요. 선생님, 선이 안 그려져요. 스케일은 1입니다. 1대 1이죠. 그죠? 1대 0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스타일 W420. 자, 스케일을 먼저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려볼 테니까 보세요. 클릭했습니다. 어디로 끌려 나와요? 기준선이. 제일 위쪽에 잡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여기. 중심이 여기 있죠.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 중심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장 멀리 있는 곳. 여기가 탑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바툼. 어떻게 되나요? 제일 아래쪽에 잡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저스티피케이션. 어디로 잡아야 돼요? 제로로. 그러니까, 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번에 그려지는 거죠. 아까는 옵셋, 트림, 필렛 열심히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선이 4개가 동시에 그려지죠.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클로즈 쓰시면 돼요. 그래야 여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어떤가요? 훨씬 쉬워졌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멀티라인, 이번엔 스타일이요.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죠? 이름을 뭐라고 했죠? 자, 물음표 눌러보면 나와요. 이렇게요. 여기 W200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W200.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가요? 선 그려지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더 빨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멀티라인의 사용 취지입니다. 다 그렸네요. 아까 옵셋으로 그리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간이 빠르죠. 근데 그러라고 만들어진 명령어인데 에러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ML 에디트요. 자, ML 에디트를 할 건데 여기다가 제가 멀티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좀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아까도 초반에서 설명드렸지만 ML 에디트는, 그러니까 M라인은 완벽한 명령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명령어지 완벽하게 명령어 개발이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건 에러가 있는 명령어가 맞아요.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트림 같은 걸 써야 되는데 트림이 안 돼요. 중심선만 잘라졌죠. 트림이나 뭐 이런 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ML 에디트에 보시면 바로 이런 기능. 여기 있는 기능이 요게 필렛 기능이고 여기가 트림 기능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확대를 해서 보면 클로즈드 크로스, 닫힌 교차하기, 그 다음 클로즈드 T, 닫힌 자르기, 오픈 T, 열린 교차, 열린 자르기, 그 다음 머지 T, 합쳐진 교차, 합쳐진 자르기. 뭐 말이 좀 이상해요. 그죠? 자, 봅시다. 클로즈드 크로스. 자, 먼저 잘릴 거, 이렇게 잘릴 거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통과할 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얘는 확실히 잘렸죠. 근데 얘는 통과됐죠. 이때 이 교차되는 면이 어떻게 되나요? 닫혀 있죠. 이걸 클로즈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오픈 크로스는 이 교차면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머지 크로스는 이렇게 중간이 머지,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이번엔 클로즈 T입니다. 남길 부분이에요.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다시 볼까요? 오픈 T,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이번엔 머지 T,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어떤가요? 닫혀 있거나 열려 있거나 합쳐지거나. 근데 뭐하고 똑같아요? 트림하고 똑같은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L 에디트, 코너 조인트요. 남길 부분을 2번 클릭하면 이렇게 코너 조인트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그 다음에는 add vertex하고 delete vertex가 있습니다. 정점 추가란 뜻이에요. add vertex가 정점이란 뜻인데 정점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때 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점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점들, 여기들을 말해요. 이렇게 구부러진 코너들 있죠. 이걸 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클릭해 보면 그립이 이렇게 나오죠. 이 그립의 위치가 바로 벌텍스의 위치입니다. 자, ML 에디트, 딜리트 벌텍스 그리고 클릭하면 코너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렇게 코너점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만큼에 대한 코너가 사라진 거죠. 다시 봅니다. ML 에디트, 에디트 벌텍스. 자, 클릭해 봤습니다. 별로 의미는 없죠? 근데 뭐가 생겨요? 이렇게 그립이 생겨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립을 스트레치로 움직여서 형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ML 에디트, 그 다음에 여기 커팅 싱글 커트 올. 무슨 얘기냐면 선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정한 부분만 이와 같이 커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커트홀은 뭐냐면 이렇게 한 줄 전체를 커트한다는 얘기예요. 자르는 게 아니에요. 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와 얘가 나눠지는 거죠. 얘는 안 나눠져요. 서로 같이 인식을 합니다. 반대로 웨일드 올, 웨일드가 용접하다란 뜻이에요. 이렇게 점을 2번 클릭하게 되면 다시 연결해 줍니다. 조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볼까요? ML 에디트, 누구를 써야 되냐면 머지티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르고 통과하고, 자르고 통과하고, 자르고 통과하고, 자르고 통과하고, 자르고 통과하고, 그리고 다시. 자, 금방 되죠? 근데 제가 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바로 여기요. 이 부분 안 했잖아요. 그죠? 제가 에러 난다 그랬잖아요. 이 코너에서 에러가 나요. 근데 어떤 때는 에러 나고 어떤 때는 에러가 안 나고 그래요. 여기 지금은 괜찮았고요. 지금도 괜찮고요. 오늘은 에러 안 날 모양이네요. 자, 다 됐네요. 그죠? 근데 이거 에러 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다 분해해야 돼요. 익스플로드. 이 다음 작업이 분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는데 이 코너에서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저 지금
이거 3번 했는데 2번 에러 났고 오늘 처음 에러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하시는데 에러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에러가 나면 언두 해가지고 다시 복구해 놓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지난번에 그렸던 게 이제 여기죠. 정면 그리고 얘 그리고 그죠? 아래 보시면 여기 단면이 나와 있어요. 그 해당 치수도 나와 있고요. 이 치수대로 그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 그려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왜 이제 평면을 써야 되냐면 여기에 개구부, 즉 창문이나 문이 들어갈 자리를 내야 됩니다. 자, 지금 평면도를 보면 여기에 창문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창문의 크기가 얼마요? 1200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라인, 미드포인트, 그리고 옵셋 600mm, 그 다음 트림으로 자르면 이제 개구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개구부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뭐라 그랬나요? 내벽이죠. 그죠? 내벽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요, 보통. 근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이 내벽을 뭐로 만드냐면 적벽돌, 시멘트 벽돌 쌓기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되냐면 시공 순서가 시멘트 벽돌을 먼저 쭉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열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적벽돌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얘가 첫 번째예요. 얘가 첫 번째 벽돌을 다 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열재 붙이고 마지막으로 얘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 이제 창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00mm 옵셋을 띄우시면 돼요. 100mm 옵셋을 띄우고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또는 100mm를 띄우고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이 끝단을, 이 끝에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오른쪽처럼 하는 방법, 왼쪽처럼 하는 방법, 두 가지 다 돌아다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왼쪽이 시공 순서인 거죠. 이렇게 작업하고 여기를 막고 단열재 붙이고 적벽돌 막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둘레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대부분 다 이렇게 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도면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도면 그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들이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트림. 자, 옵셋 100mm 트림 이런 모습으로 하셔도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까 오른쪽에 그렸던 것처럼 되어 있죠. 그죠?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의미 전달은 다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100분의 1 도면이거든요. 안 보이는 거죠. 선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인 옵셋 600 트림 자, 다시 옵셋 100mm 트림 자, 라인 일단 이렇게 1200mm 짜리 창문이
이렇게 세 군데 들어가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긴 거실입니다. 자, 거실창은 2400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그리고 옵셋 1200 트림 다시 옵셋 100mm 트림 그러면 여긴 되겠네요. 여기가 욕실입니다. 욕실 창문이요. 욕실 창문의 크기는 900입니다. 그러니까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긋고 옵셋 450 자, 이레이즈 트림 옵셋 100mm 다시 한번 트림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건 됐네요. 여기도 있네요. 라인 옵셋 450 트림 옵셋 100mm 또 트림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 보시면 얘는 누굴까요? 자, 창문을 보시면 어디 갔나요? 주방 환기 창문 얘를 썼을까요? 아니면 얘를 썼을까요? 아니요. 얘를 썼을까요? 얘를 썼을까요? 차이가 뭘까요? 상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주방 환기 창문은 위에 상부장이 있는 경우, 싱크대가 있고 환기창이 있고 위에 상부장이 있는 경우. 근데 얘는 어떤가요? 얘는 상부장이 없는 경우.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평면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상부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설계자의 재량이 필요한 거죠. 상부장을 넣을 건지 말 건지. 자, 상부장을 넣을 거면 1200을 넣어 주시면 되고, 상부장 똑같이 1200이네요. 그죠? 그리고 높이만 달라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는데 이 끝에서 지금 이 벽면에서 띄워야 되잖아요. 얼마를 띄우냐면 100mm 띄웁니다. 벽면에서 100mm 띄우고 옵셋 1200 이렇게요. 자, 트림으로 자르고 옵셋 100mm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완성됐네요. 자, 그러면 창문으로 인한 부분들은 다 개구부를 냈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려봤습니다. 얘를 그릴 건데요. 자, 보시죠. 렉탱글 골뱅이 1200, 1200 옵셋 45mm.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건 창틀인 거죠. 창틀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자, 라인 45도로 사선을 그리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 정투상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치수를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뒤에 있는 건 목재창이고 이 앞에 있는 건 알루미늄 샤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나와 있는 치수대로 그릴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치수대로. 보시면 120에 45죠. 옵셋 120mm. 자, 트림으로 끊습니다. 그 다음 창틀이 45mm예요. 이렇게. 창틀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창틀을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그려야 되는 건 창문이죠. 자, 여기 어떻게 수치가 써 있나 한번 보도록 하죠. 보니까 얘는 70mm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긴 70mm고 여긴 60mm고 이 아래쪽은 또 80mm고. 그죠? 치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치수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60mm를 주로 써요. 60mm를 그냥 애초에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60mm를 써요. 왜냐하면 치수가 다 조금씩 다르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60mm 쓰는 겁니다. 자, 옵셋 60mm. 그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순서대로 내립니다. 자, 이 틀의 절반만큼이 이렇게 좌우로 옵셋 되면 돼요. 옵셋 30mm. 그 다음 트림.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걸 그대로 평면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순서대로 이렇게요. 중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문 중간에서. 근데 문의 두께를 보니까 여기 50mm랍니다. 이거 50mm 써도 되고요. 40mm 써도 되고요. 30mm 써도 돼요.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그려야 될 도면은 보통 작은 건 40분의 1이고 평균 100분의 1입니다. 100mm가 1mm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 40mm짜리인데 1mm로 그려지나 50mm가 1mm로 그려지나 무슨 얘기예요? 그냥 선 하나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거 40 써도 되고 50 써도 되고 30 써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보통은 얼마짜리 나오냐면 28mm하고 30mm짜리 30mm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정도가 나와요. 현재 시중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작게 그리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문틀이 여기가 45mm잖아요. 여기서 5mm 뺀 40mm 써요. 그냥. 그리고 단면도가 1대 40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숫자적으로 연상시키기 편하라고 1대 40을 써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여기 있는 대로 50 써도 되고 이 앞에 보면 얘는 몇 mm예요? 20mm예요. 그러니까 더 작은 거죠. 자, 여기 있는 대로 50mm 그대로 쓰겠습니다. 옵셋 50mm 꽉 차죠?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옵셋 30mm.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필렛 이런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렇게요. 앞쪽에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이 뒤쪽에 있는 건 감추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옵셋 60mm, 여기도 60mm 트림으로 끊고요. 다시 여기도 60mm, 이거 옵셋 60mm 트림으로 끊고요.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쪽도 똑같겠죠. 여길 자른 겁니다. 여길 잘라서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만약에 여길 잘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문이 두 개 그려져야 되겠죠. 그죠? 단면으로 보이는 창문 하나, 입면으로 보이는 창문 하나. 그게 상당히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여길 잘라버린 겁니다. 영악스럽게.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겁니다. 라인. 자, 미드 포인트에서 창문이 얘가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군요. 옵셋 50, 다시 옵셋 60, 트림, 다시 옵셋 60, 트림,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자, 이때 여기도 자릅니다. 트림, 그리고 라인을 새로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인면선입니다. 그리고 얘는 가는 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아이고. 이 선이 아니고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요. 물론 여기에도 해치가 들어가요. 근데 해치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위아래 대칭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카피. 얘네들은 지우고요. 얘도 지우고. 자. 아니. 자, 조인. 이렇게요. 약식으로 그린 겁니다.